마지막으로 독일 생활에서 유용한 팁,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일은 한국과 다르게 대중교통 티켓을 구매하신 후에 직접 펀칭 등을 하고 자유롭게 탑승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종종 실수로 그냥 대중교통을 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종종 검표원들이 표를 검사하고 이때 유효한 표가 없다면 60유로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혹시 실수로 걸렸다고 해도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세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벌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월권이 있는데 안 갖고 왔거나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정기권 등이 있었다면 추후 이를 소명하여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명할 만한 부분이 진짜로 있다면 벌금을 당장 내는 것이 아닌 주소로 보내달라고 해서 추후 집으로 배송되는 우편을 들고 직접 해당 지역 대중교통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소명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점이 그 자리에서 당장 벌금을 냈다면 그냥 넘어가지만 집으로 벌금을 보내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권 등을 통해 인적 사항을 매우 자세히 적어가고 혹시라도 추후 배송된 편지를 들고 벌금을 해결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황에 맞게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 대중교통권은 매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 방향으로 2시간 동안 여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환승할 수 있는 1회권이 있고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쓰는 쿠어트슈트레케가 있고 하루를 쓸 수 있는 타게스카르테가 있으며 가장 사랑받는 것은 정기권입니다. 보통 한 달권을 약 100유로 정도에 구매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한 달권도 10시 이후에 쓸 수 있는 티켓은 조금 더 저렴하고 인턴이나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조금 더 할인된 정기권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하셔서 회사에서 증명서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할인권을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각 지역 대중교통 앱을 사용하여 편하게 앱으로 티켓을 구매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앱을 다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제공되기 시작한 할인이 큰 정기권도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지역에 따라 이름과 가격은 다르겠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Deutschlandkarte라는 49유로짜리 정기권이 있으니 각 시기마다 독일 정부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할인 티켓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티켓은 독일 전역에서 활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여행을 다니실 때에도 참 좋은 티켓입니다. 또한 정기권으로 여러분들은 ICE라고 하는 고속철도를 제외한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하철인 Ubahn, 전철인 S-Bahn, 트람, 새마을호 같은 레기오널반, 레기오널 익스프레스 등을 모두 타실 수 있기 때문에 정기권을 이용해서 독일에 계실 때 최대한 많이 여행 다니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또한 우버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급하실 때에는 우버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토렌트가 있습니다. 독일은 저작권법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토렌트로 불법 다운로드 할 경우에 잘못하면 벌금 편지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디즈니 같이 저작권이 예민한 회사의 작품이라면 더더욱 위험하니 독일에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불법 다운로드는 안 됩니다. 다음은 화장실 사용법입니다. 모든 화장실에 배수구가 있는 한국과 다르게 독일의 대부분의 화장실은 건식 화장실입니다. 때문에 마치 방을 청소하듯 조심히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하는데요. 처음에 독일에 오셨을 때 이것을 모르고 물을 뿌려버리게 된다면 물을 다 제거해야 하며 잘못하면 곰팡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절대로 한국식으로 물 청소를 하시면 안 됩니다. 독일은 곰팡이와의 사투입니다. 이상하게 곰팡이가 참 잘 생기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할 때에도 환기에 늘 유의하셔야 하며 샤워 후에 바닥에 물이 많이 튀었다면 물을 꼭 제거하셔야 합니다. 특히 룸쉐어 형태로 거주하실 때에는 욕실을 공유해야 하니 서로서로 조심을 하셔야 마찰 없이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열쇠 문화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독일은 아날로그를 갈고 닦는 나라라는 말이 있어요. 아직도 편지를 참 많이 활용하고요. 그에 걸맞게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지 참 오래된 열쇠 문화를 아직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의 현관문은 닫히면 자동적으로 잠기게 되는 참 불편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키가 집에 있을 때 문을 닫아버리면 이제 오고 가고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며 열쇠공을 불러서 문을 억지로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열쇠공은 참 비싼 가격을 부르기 때문에 독일에서 생활하실 때는 키를 꼭 챙겨 다니셔야 합니다. 또한 공용 현관문을 여는 키를 잃어버렸을 때 이 키를 복사하는 것은 꽤 비쌀 때도 있어요. 따라서 정말 독일에서는 항상 열쇠에 주의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독일도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는 자전거 도로가 덜 잘 되어 있지만 한국과 비교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전할 때에도 참 불편하지만 도보로 걸어서 이동하실 때에도 늘 주의 깊게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독일에 오면 내가 지금 도보를 걷고 있는지 자전거 도로를 걷고 있는지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보통 차도와 가까운 도로가 자전거 도로이기 때문에 잘 유의하셔서 도보를 걷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자전거랑 사고가 나도 정말 크게 나는 경우도 많고 자전거 도로를 걷다 보면 뒤에서 소리 지르면서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독일인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리수거입니다. 독일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분리수거에 참 진심인 나라입니다. 물론 저는 한국이 더 분리수거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분리수거에 대한 독일인들의 자부심도 참 대단합니다. 처음 입주하신 후에 집 뒤편 혹은 공용공간에 이렇게 생긴 분리수거 공간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쓰레기통 색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베를린을 기준으로는 보통 검정색이 일반 쓰레기입니다. 일반 쓰레기는 특별한 쓰레기 봉투는 없지만 아무 봉투나 사서 쓰시면 되는데 꼭 밀봉이 잘 되는 봉투여야 하고 봉투 없이 일반 쓰레기를 배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고 음식물 쓰레기통이 없는 경우에는 음식물용 쓰레기 봉투를 사서 분리 배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파피어라고 하는 폐지통이 있습니다. 보통은 파란색 통인데요. 폐지는 오염되었다면 꼭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하고 코팅되어 있는 폐지는 이곳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노란색 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노란색 통에는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분리해야 하는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플라스틱, 금속, 알루미늄, 코팅된 종이, 포장류 등은 모두 이곳에 버리셔야 하는데 일반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이 통에도 그냥 버리시면 안 되고 되도록이면 큰 비닐봉투를 따로 구매하셔서 버리시면 됩니다. 또한 이 노란색 통이 없는 도시가 간혹 있는데 그런 도시에는 시청 등에서 무료로 나누어주는 노란색 봉투인 겔브삭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리는 색깔별로 나눠서 배출하시면 되고 간혹 집 분리수거장에 유리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을 걷다 보면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유리 배출용 공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안전에 유의하시라는 것입니다. 독일이 위험한가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 저는 독일은 꽤 안전한 나라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한국보다는 위험합니다. 국경도 열려있고 여러 인종이 뒤섞여 사는 만큼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다만 무법지대 수준의 위험한 나라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조심히만 생활한다면 살면서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밤길을 걷는 것도 그리 많이 위험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 너무 어두운 곳 등을 가는 등의 행동은 당연히 유의하셔야겠죠. 사람 많은 곳에서의 소매치기도 물론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 정도만 걱정하신다면 큰 위험 없이 거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긴장감은 중요하지만 너무 걱정해서 독일을 즐기지 못하고 돌아가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곳에 나오실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응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자료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재였습니다.